젊은 우리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시원한 돌직구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그리고 박민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처음 질문 저는 좀 그거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뵈니까 요즘에 잼버리 대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네. 자, 두 분은 이 잼버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체말로 차포 다 빼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변인이 먼저. 자, 정치권이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책임 공방 벌이고 있어요. 네. 잼버리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부터 먼저 찾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야를 떠나서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자만 찾는 거 부분들이 아쉬웠지만 이번 잼버리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진행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 공방을 벌일 이제 논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대회가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본 첫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거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대회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래서 여야가 우선은 이 대회가 잘 마무리되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약간 이제 국제적 망신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예. 이번에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음식의 위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문제 또는 최근에 지금 벌어진 일 중에는 성범죄 문제까지 이제 터졌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가 이제 처음에 제대로 뭐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뭐 문화적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계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즉각적인 분리 조치라던가 뭐 퇴소 조치 이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책임 공방이 나오게 된 데에는 대통령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이미 이제 전임 정부 책임인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이 이 잼버리의 공동위원장들, 공동조직위원장들 중에는 예. 현직 이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게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회피할 거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2부에 또 우리가 또 잼버리 직접 현장을 연결하거든요. 그때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우리 정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요. 구속한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 받은 걸로 의심이 되는 19명의 명단이 나왔어요. 검찰의 명단 공개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까지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나온 것 외에는 뭐 예. 구체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던가 아니면 검찰이 특정한 이 명단의 근거가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에는 또 증거로 말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부인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판단을 유보하고 검찰이 이제 수사 상황에서 밝혀진 것들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이 명단이 맞다라고 증명해내는 몫은 결국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도 일단은 이 특정된 의원들 각자가 다 개별적으로 지금 SNS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 검찰이 좀 증거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하면서 거의 10명 넘게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것도 또 이거 이례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간 특정한 언론사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언유착에 대한 문제점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는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구체적
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언론에 먼저 흘리고 구체적 증거 없이 이렇게 유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로 얘기했던 검찰의 신작 소절이라고 항상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그런 검찰의 소설들이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한 그 구속의 사유를 보시면은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지난 6월에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민주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된 것은 저는 솔직하게 아쉽다고 보여지는 것은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날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추후에 여론이 악화되니까 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발언 내용 한번 잠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양심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되어 있다고 하며 그 구체적 명단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요.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민주당이 윗물부터 뭐 아랫물까지 부패한 인물 가득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박 대변인. 네. 박 대변인. 아, 네네. 민주당은 비리 정당이니까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복잡할 듯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구속 영장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로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의원들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의원들의 명단이 19명이 실제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도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아래에 있는 의원들마저도 다 지금 어떤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다 정말 예.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법 앞에서 예. 성역 없이 정당하게 수사받아서 그런 것에 대해 정말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만이 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께서는 저기 그 김기현 대표 말 어떻게 보셨어요? 침묵은 독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뭐 이제 이 밝혀진 19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구체적인 증거나 검찰에서 확보한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단순히 언론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민주당도 그런 건 있어야겠죠. 만약에 뭐 이 19명이 이 언론에 드러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더라도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 구체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될지 분명한
어떤 판단의 기준은 일관되게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결의가 있었던 만큼 예.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앞으로 뭐 영장이 날아들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때 우리 당이 이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법 절차에는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의원들의 뭐 탈당 조치라든지 또는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 정지, 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직무 정지 이런 조치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저희 안에서도 좀 제대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남탓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 얘기보다는 오히려 잼버리 얘기에 더 방점을 찍은 거로 보여요. 자, 박 의원님 혹시 네. 휴가 다녀와 보니까 당에 있는 이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담들 때문에 잼버리에 더 방점을 둔 건 아닐까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잼버리가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대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실제로 철수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 각종 국가에서 항의의 서한이 오고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뭐 단순한 국내 행사였어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인데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이제 국가망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당연히 이제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발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확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두고 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 다녀오니까 또 윤가석 의원은 구속이 되어 있고 예. 당내 이제 돈봉투를 받은 명단이 실명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한 그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망언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이나 어르신들을 향한 또 상처가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돌아오고 나니 당 상황이 참 앞이 깜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갖가지 본인에게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 어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언제나 이제 본인 앞가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나온 발언을 가지고 이 두 분께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두 분 다 내공 대단하시네요. 두 분 말씀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와서 지금 말씀하신 당내외 얘기들 더 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와 함께하는 한낮의 가장 핫한 시사 이슈앤피플 잘 듣고 계신가요? 저는 생생경제를 진행하는 박규빈입니다. 하루의 중심인 낮 1시 이슈앤피플이 오늘 하루의 뉴스 그 중심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낮 3시에는 생생경제로 돈 버는 소식들 잡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고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기르는 큰 힘, 인천 교육을 위해서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제가 문과 졸업생인데 취업 준비하다가 IT 쪽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것도 많지 않고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막막할 때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알게 됐어요. 여기는 클라우드나 핀테크 같은 전문 교육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교육받는다고 취업까지 되겠어? 했는데 자기소개서랑 면접 지도에 일자리 매칭까지 해줘서 지금은 제가 원했던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울이 당신의 마음에 맞춥니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120으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곧이어 이슈앤피플 2부가 방송됩니다.
Issue and People 이슈앤 是一 피플은 档中国人也 중국인들도 非常喜 좋아하고 爱、 자주 经 듣는 常收听的 프로그램입니다. 节目。 유튜브로도 我 함께 们 하세요. 一起在 YouTube 上见吧。 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혁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요 10월에 사퇴하고 김두관 체제로 뭐 총선 치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얘기 왜 계속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뭐 10월 퇴진설 같은 경우는 진짜 뜬금없다라는 게 이제 당 내부의 반응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 계속해서 뭐 호사가들이나 뭐 정치권에서 떠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10월 퇴진설, 뭐 12월 퇴진설, 예. 그다음에는 뭐 총선 불출마설 이렇게까지도 온갖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뭐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10월 퇴진설은 없는 걸로 하더라도 뭐 12월 퇴진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거취 논란은 사실 이젠 좀 일단락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왜 계속 나오는지 그게 사실 네,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뭐 네. 아니면 국민의힘 쪽 뭐 패널 분들도 그렇고, 결국에 이 얘기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 그 패널 분께서 시작하신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시나리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고, 이거에 또 말을 한두 마디 또 얹게 되면 정치 뉴스가 더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제일 이제 정치권에서는 핫한 뉴스처럼 소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예. 반대로 저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박 대변인 심평 변호사가요 본인은 신당 발언 잘 몰라서 한 말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도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요. 네. 그러면서 역시 뒤숭숭합니다.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약점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우선은 이제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예. 그것이 저는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대선만 보시더라도 정말 국민의힘과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세력이 이제 정말 있는 표 없는 표 다 모아서 결국에는 0.73%로 승리한 것이 지난 대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50대 50으로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 뭐 신당을 창당한다. 국민의힘 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당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분당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보수 정당이 분당이 됐을 때 어떤 나타나는 결말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이제 그 문서에 대해서는 그 문서 또한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시즌 때면 돌아다니는 그런 괴문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찌라시 뭐 네네 그 당내 내용을 바라는 세력의 또 방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다만 상당히 좀 디테일한 정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 흘린 것들을 보아서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세력이 또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끼리니까 크게 가죠. 뭐. 네네. 자, 그 김은경 두 분 얘기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태의 불씨 안 꺼지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 자, 이번 논란 계속 보셨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 대변인.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얘기들이 있어요. 예, 예. 사실 이 발언 자체도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기도 했지만 이후에 이어진 어떤 김은경 위원장의 뭐 교수라서 철이 없어 그랬다는 등의 예. 어떤 그런 변명들이 사실 이 사태를 조금 더 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노인 폄하는 정치 프레임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제 추후에 여론이 약화되니까 이제 나흘 정도 지나서 이제 사과하는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도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 그 양이원영 의원의 이제 뭐 지금 투표하는 분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분들이다라는 문구 자체가 저는 앞뒤 맥락을 뭐 고려해 보더라도 조금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참 어르신 비하가 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혁신위의 수명이 좀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보다 더 크게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 혁신위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당 내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개선해야 되는 그 책무를 부여받고 시작이 된 것인데 예. 오히려 지금 보면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당이 나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혁신위가 본래 부여받았던 임무인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혁신위에 대한 그 안팎의 비판은 계속 있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혁신위에 대한 뭐 기대 또는 응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사라지게 됐다라고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뭐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를 드리거나 이렇게 한 거는 예.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어쨌든 혁신위의 이 설화에 굉장히 좀 당은 지쳤을 것이고 예. 혁신위에서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빠르게 혁신 그 안을 정리해가지고 내놓는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의 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제 당 내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혁신위의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혁신안의 내용 역시도 상당히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과연 당에 연착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 해산을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안에 대한 기대마저도 이제 좀 꺾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의원님께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혁신이 시작할 때부터도 약간 부정적이셨는데 그때보다 더 부정적이신 겁니다. 아니요. 저는 혁신이 시작될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어요.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야 많이 비판하시고 뭐 저희 당 안에서도 일부 비판하셨지만 저는 혁신이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혁신이가 내놓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의적절하게 나온 혁신안이다라고 늘 평가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설화를 지켜보면서 또 혁신위원장의 사과가 늦어지는 걸 보면서 또 그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감싸고 도는 이 혁신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과를 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던 논란을 너무 길게 끌어가면서 당 전체에 좀 상처를 입히게 된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부모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건 아직 이제 개인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신우인가요? 그분이 이제 글을 온라인에 쓰셨고,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정사에 대한 글을 쓰신 거죠. 김은경 위원장을 비판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아들이 또 반박 글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는 뭐 개인사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 그 지금의 양태를 보실 때 뭐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이제 계속되는 일련의 김은경 위원장의 조금 비하 발언 퍼레이드와 또 사실 불체포 특권 하나 자체도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 혁신위가 혁신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김은경 위원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혁신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혁신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위에서 뭐 공천 룰을 또 혁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당 차원의 내분만 더 키우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공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얘기 나와요. 대통령실에서 공천 주도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런 불안 잠재우려면 지금 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공천과 관련해서 뭐 확실한 메시지 당원들에게 던져야 할 때라고 보진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께서도 뭐 이제 대통령실에 뭐 검찰 공천 없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고 또 이제 당무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당 내부에서도 좀 부실 당협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도 많이 세워서 정말 앞으로 공천 준비를 위한 준비를 좀 착착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당원들에 의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까요. 또 지켜보시면은 좀 정당한 공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들의 어려움이 다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혁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